장관께 묻겠습니다. 발사 징후 실제로 알았었습니까? 27일경에? 간단하게 저하고 좀 일문일답 좀 하시죠. 알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징후가 뭐였었나요? 계속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아니, 간단하게. 하루 종일 계속 판단을 했는데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 이동식 발사 위치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었었나요? 예. 그 전에. 예. 그렇게 한 것이 우리 독자적인 인지였었습니까?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과의 어떤 정보 공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중에 비공개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실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이것을 가지고 무기화해서 공격을 할 때 과연 이렇게 빨리 포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사 16시간 전에 전혀 사드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전반적인 그런 환경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국민 간에 또 갈등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발표된 직후에 또 16시간 뒤에는 임시로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께 한번 묻겠습니다. 안보에 임시가 있습니까? 적의 도발에 임시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임시라는 의미는 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제가 위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예. 묻는 게 아니고요. 예. 장관은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온 국민이 지금 이런 북한의 도발 상태 속에서 장관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흥, 저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흥,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국민 앞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조금도 변함이 없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딱 한 길로 생각을 하셔야죠. 자, 아까 그런 도발 징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B1B라든가 그 밖에 그 합동훈련이라든가 그 외의 조치 같은 걸 사전에 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고 그것이 우리 안보 태세 아닙니까? 북한이 도발하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모든 조치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아니 근데 상황을 지금 네.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는 것을 그것도 지금 뭐 금년 한 해만 했어도 16번이나 지금 도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느니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작전이나 우리 안보 태세의 거리가 먼 내용입니까? 거리가 먼 내용도 아니고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염려를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 지금 안보를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저하고 장관하고 지금 말로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군의 그런 방위력을 강화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인지하고 뭐하러 인지합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임시 조치를 한다고 하고, 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퍽이나 다행스럽고, 그리고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게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떤 정보를 갖고 계셨길래, 그렇게 그동안에 이런 임시 조치와 같은 이러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도 안보 관련 참모이셨었죠. 예. 그러면 그때 이런 거 전혀 건의를 안 했었습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를 했었습니다. 많은 토의를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북한이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한 뒤에서 임시 이렇게 조치를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정말 믿어도 되나? 오락가락해도 저렇게 하고 있나? 정말 당정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안보 관련 주요 인사들끼리 제대로 된 논의와 깊이 있게 논의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매우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런 조치를 포함해서 몇 가지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도 입장이 또 바뀌고 했습니다. 안보 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몇 개씩 바뀌고 있는데 저는 아주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장관같이 훌륭하신 분이 옆에서 보좌를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보를 우리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걸 제도적으로 정말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보에 임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불과 16시간 만에 생각이 탁탁 바뀌는 그리고 그 쏜지 2시간, 6시간 안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겠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그때 미국하고 중국에 상의를 했을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시죠.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군부대 방문해 주시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해 주시고 직접 체험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다 읽어보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더운 날에 행보를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급과 현재의 언급과 또 안전보장회의 때 언급이 다르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여야에는 일관성이 있고 여야에는 안보에 차이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해오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행태는 안전보장 회의 때에 레드라인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다. 레드라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북한 핵과 이도탄 기타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다음에 대응태세는 조기에 갖출 것을 여야 따름 없이 이 정권은 해내리라고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예. 사드 배치도 일관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기가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약속을 국민에게 지키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라는 말을 썼지 그거를 편법이라든가 달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속 있는 지키는 정부와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정부가 추가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ICBM 미사일 관련된 질문보다는 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사드 문제가 오히려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사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동결시키냐에 있는 것 같지만 사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사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목적이 정당화하다고 해서 절차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임시 배치를 하고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는 다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역시 그게 민주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이 없이 목적이 정당화하더라도 그 효율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집에 공기총이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창고에다 갖다 두었는데 집 앞에 도둑이 왔다 갔다 칼을 들 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급하더라도 집에 있는 공기총을 갖다가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한 거죠.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레드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장회의에서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배치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추후 전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눈앞에 놓인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군통수권자로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그걸 두고서 어떻게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ICBM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ICBM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대응 조치라는 걸 보면 거의 동일한 얘기가 지금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이제 삼축을 통해서 우리 군의 군 한미 동맹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조기 구축하겠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죠. 북한의 핵하고 유도탄은 이렇게 쉽게 삼축 체계를 구축할 사람도 안 되고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릴 예정인 국방 개혁에서는 킬체인을 위주로 해서 조기에 성명서 발표했듯이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이 삼축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대량 응징 보복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보복 우리가 대응하는 것 이외에 대화라는 내용밖에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제가 네. 말씀드리기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지난 9년 동안 대화 이외의 방법을 썼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무리 제재를 하고 대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속셈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만 자기 정권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치력으로 가고 계속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지금 몇 년째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미사일이 발사되고 ICBM급 미사일이 발사되고 예를 들면 앞으로 핵 개발이 또 핵실험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만의 잘못인 양 그렇게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야를 떠나서 이 안보 문제만큼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약해서 대응책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당연합니다. 북한은 오로지 공격 무기만 있죠. 예. 그죠? 방어 무기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방어 무기가 전무한 북한은 저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단지 그들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모든 이 대응 방안을 갖다가 마련하고 얘기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대한 국가입니다. 남북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두 세대를 지나는 한국전쟁 이후에서 북한과의 국력 격차가 40배 이상 남고 또 세계에서 최우수한 민주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그 터무니없는 그 대남 정책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가 40배 차이 난다고 그랬는데 예. 40배 차이 나는 국가에서 만약에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어느 나라가 손해입니까? 그럼 당연히 승패는 이미 결판이 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보 태세 아닙니까? 북한이 도발하고 난 뒤에 사후 약방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모든 조치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아니 근데 상황을 지금 북한이 네. 도발 징후가 있는 것을 그것도 지금 금년 한 해만 했어도 16번이나 지금 도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느니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작전이나 우리 안보 태세의 거리가 뭔 내용입니까?
거리가 먼 대응도 아니고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염려를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 지금 안보를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저하고 장관하고 지금 말로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군의 그런 방위력을 강화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인지하고 뭐하러 인지합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임시 조치를 한다고 하고, 난 대통령께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퍽이나 다행스럽고, 그리고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게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어떤 정보를 갖고 계셨길래, 그렇게 그동안에 이런 임시 조치와 같은 이러한,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 장관께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도 안보 관련 참모이셨었죠. 예. 그러면 그때 이런 거 전혀 건의를 안 했었습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를 했었습니다. 많은 토의를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북한이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한 뒤에서 임시 이렇게 조치를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정말 믿어도 되나? 오락가락해도 저렇게 하고 있나? 정말 당정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안보 관련 주요 인사들끼리 제대로 된 논의와 깊이 있게 논의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매우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조치를 포함해서 몇 가지 그 전자권 전환 문제에서도 입장이 또 바뀌고 했습니다. 안보 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몇 개씩 바뀌고 추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ICBM 미사일 관련된 질문보다는 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사드 문제가 오히려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사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동결시키냐에 있는 것 같지만 사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사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목적이 정당화하다고 해서 절차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적법성이 인정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임시 배치를 하고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는 다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역시 그게 민주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과정이 없이 목적이 정당화하더라도 그 효율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집에 공기총이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하죠. 그래서 창고에다 갖다 두었는데 집 앞에 도둑이 왔다 갔다 칼을 들 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급하더라도 집에 있는 공기총을 갖다가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한 거죠.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레드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보장회의에서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배치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추후 전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눈앞에 놓인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군통수권자로서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지 끼고 있는데 저는 아주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장관같이 훌륭하신 분이 옆에서 보좌를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보를 우리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걸 제도적으로 정말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보에 임해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불과 16시간 만에 생각이 탁탁 바뀌는 그리고 쏜지 2시간, 6시간 안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안심을 하겠습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그때 미국하고 중국에 상의를 했을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시죠.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군부대 방문해 주시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해 주시고 직접 체험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다 읽어보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더운 날에 행보를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급과 현재의 언급과 또 안전보장 회의 때 언급이 다르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여야에는 일관성이 있고 여야에는 안보에 차이가 없다 하는 얘기를 오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행태는 안전보장 회의 때에 레드라인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겠다. 레드라인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북한 핵과 이도탄 기타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다음에 대응태세는 조기에 갖출 것을 여야 따름 없이 이 정권은 해내리라고 결심을 하고 계십니다. 예. 사드 배치도 일관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기가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약속을 국민에게 지키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라는 말을 썼지 그거를 편법이라든가 달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속 있는 지키는 정부와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정부. 그걸 두고서 어떻게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ICBM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ICBM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대응 조치라는 걸 보면 거의 동일한 얘기가 지금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이제 3축을 통해서 우리 군의 군 한미 동맹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조기 구축하겠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죠. 북한의 핵하고 유도탄은 이렇게 쉽게 3축 체계를 구축할 사안도 안 되고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릴 예정인 국방개혁에서는 킬체인을 위주로 해서 조기에 성명서 발표했듯이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이 3축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대량 응징 보복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보복 우리가 대응하는 것 이외에 대화라는 내용밖에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제가 네. 말씀드리기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지난 9년 동안 대화 이외의 방법을 썼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무리 제재를 하고 대화를 안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속셈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만 자기 정권을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트랙으로 가고 계속 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장관께 묻겠습니다. 발사 징후 실제로 알았었습니까? 27일경에? 간단하게 저하고 좀 밀문인답 좀 하시죠. 알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징후가 뭐였었나요? 계속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아니, 하루 종일 계속 판단을 했는데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 이동식 발사 위치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었었나요? 예. 그 전에? 예. 그렇게 한 것이 우리 독자적인 인지였었습니까?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과의 어떤 정보 공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나중에 비공개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실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이것을 가지고 무기화해서 공격을 할 때 과연 이렇게 빨리 포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사 16시간 전에 전혀 사드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전반적인 그런 환경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국민 간에 또 갈등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발표된 직후에 또 16시간 뒤에는 임시로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께 한번 묻겠습니다. 안보에 임시가 있습니까? 적의 도발에 임시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임시라는 의미는 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아닙니다. 주민의 그건 지금 안보를 제가 위해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예. 묻는 게 아니고요. 예. 장관은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예, 온 국민이 지금 이런 북한의 도발 상태 속에서 장관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흥, 저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흥,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국민 앞에서 단호하고 분명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조금도 변함이 없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딱 한 길로 생각을 하셔야죠. 자, 아까 그런 도발 징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B1B라든가 그 밖에 그 합동훈련이라든가 그 외의 조치 같은 걸 사전에 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고 그것이 우리